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식이 참 많이 빠지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빠질 때 한 방에 사지 마시고 한 주씩 제 목표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주씩, 그리고 팍 내렸다고 한꺼번에 사버리지 마시고 내일 빠질지도 모르잖아요. 즉 신만이 하는 일입니다. 주식은 신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떨어지면 내가 목표가 왔으면 한 주, 그리고 쳐다보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다음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더 올라갔을 때는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땡큐. 자, 그래서 너무 하루 오르고 내리고 기분이 좋았다 말았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다독이는 거,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주식을 투자를 하는데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깡통 계좌. 그 계좌를 만들어내는, 그 깡통 계좌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그 회사들을 고르지 말아야 되는, 즉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보다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을 골라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하고 거래소에는 그 몇천 개의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 그 기업들 모두가 다 자기는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자, 사람들이,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걸 안 보이기 위해서 온몸을 다 명품으로 감죠. 그리고 차, BMW, 벤츠, 아우디, 우리나라 차는 타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지갑 속에는, 잔고에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세를 내면서 오피스텔에 사는데 벤츠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큰 오피스텔 같은 데 가면은요, 월세가 40만 원, 50만 원인데 지하 주차장엔 전부 다 외제차가 만연하답니다. 자, 이게 인간들, 즉 특히 그 사기꾼들의 성질입니다. 자, 반면 정말 자산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다닙니다. 정말 검소하게 하고 다녀요. 옷 명품 안 입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녀요. 청바지 입고요,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자동차요? 절대 외제차 안 사더라고요. 그냥 일반 우리 국내 차 있죠?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거, 그런 걸 그냥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심지어 밥을 저하고 같이 먹잖아요. 저의 10배, 20배 되는 그런 자산가들이 밥값을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값을 제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돈 한 푼 한 푼을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죽으면 끝인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목표가 있는 거겠죠. 지금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 70대 아니면 80대에 편안한 노후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몸에 검소의 그 스타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기업도 똑같아요. 사기꾼 회사들을 많습니다. 즉, 자, 아까 인간의 사기꾼처럼요, 기업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광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 그리고 속칭 찌라시라는, 증권 찌라시라는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해요. 알바생들을 구해놓고요, 네이버 종목 토론실 같은데 많이 그런 글을 올립니다. 어느 업체 조만간 이거 할 것 같다, 이렇다더라, 카더라, 이런 부동산의 떴다방 같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혹한 사람들이 확 밀려들었을 때 올려주는 거예요, 주가를. 그러다가
확 팔아갖고 뭐 부도를 내버린다든지 의도적으로 이런 회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안 골라내려는 어떤 그 방법이 있어요. 옛날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실하면서도 일부러 회계를요, 부실하면서도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내 갖고 감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불가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냐? 네이버에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을 칩니다. 그러면 그 개요가 나올 거잖아요. 그 개요에서 그 재무 분석 이런 쪽에 클릭을 하시면 쭉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뭐냐? 매출과 영업이익이 4분기 내지 3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는 회사들은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쭉쭉쭉쭉 빠지는 그런 회사들, 정말 위험한 회사들이에요. 자, 영업이익이 뭡니까? 제가 빵집을 할 때 빵을 판 돈에다가 제가 인건비, 집세 이런 모든 걸 다 빼갖고 남는 돈이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걸 돈을 한마디로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는 3분기 연속 계속 4분기까지 적자가 되면은 굉장히 회사가 안 좋아집니다. 자, 실례로 그 모 그룹은 아니고요. 그 코스닥 회사인데요. 한국정밀기계. 자, 이 회사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회사는 지금 그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심해졌거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조선업에 들어가는 그 터빈 같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조선업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적자가 심해진 거죠. 자, 제가 보시면 올려드렸죠? 16, 17, 18, 19, 20년도에 매출을 보세요. 자, 매출은 17년도, 18년도에는 19년도까지는 그래도 매출은 이루어졌죠. 근데 20년도에 갑자기 171억이라는 3분의 1로 확 줄어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이에요. 밑에 있는 영업이익을 보세요. 마이너스 73억, 133억, 149억 계속 적자가 몇 년간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회사는요, 결국엔 거래소에서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왜? 소액 투자자들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하게 해주고 아니면 퇴출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말고요, 요즘 그 쌍용차라고 기억나시죠? 그 쌍용차 역시도 똑같아요. 그 쌍용차도 계속 부실하다 보니까 팔려야 되는데 사겠다는 회사가 없을 정도잖아요. 자, 보세요. 매출이 그래도 19년도에 3조 6천억이었잖아요. 근데 20년도에도 2조인가요? 예, 2조 9천억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익을 보세요. 마이너스 2,800억, 마이너스 4,400억이에요. 자, 이런 회사를 누가 놔두겠습니까? 절대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회사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아까 1번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관련된 연결된 꼴인데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접근하지 마세요. 자, 부채 비율. 자, 쌍용차를 다시 보세요. 부채 비율이 지금 자산을 먼저 보세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뭐 팔고 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산가치 할 때 그 자산. 그 자산이 2조입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17조로 조금 줄었네요. 뭐 무형자산 같은 게 빠지는 거겠죠. 뭐 기술력 같은 게. 자, 그런데 부채를 보세요. 19년도에 1조 6천. 즉 자산과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요. 자산을 뛰어넘었어요. 부채만 1조 8천이게요. 자, 그렇다면
부채가 높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빌려온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럼 빌려온 돈은 공짜로 빌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를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영업이익을 벌어서 그 이익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뭐 매출의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일수록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그 빌려오는 금리가 더 비싸요. 그래서 보통 4%, 5%, 6% 이렇게 10%까지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어들이는 것보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 세금이라는 당연히 금리,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갈수록 적자투성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 이 세 번째에서 나오는 건데요. 오너의 자질 플러스 도덕성이에요.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를 살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죽이고 그냥 돈 한탕주의냐 이거에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런 회사가 있었죠. 그 모 그룹이에요. 그 그룹의 아들이 그 20대인 아들이 술집에 가서 큰 으리으리한 술집이겠죠. 거기서 술을 먹다가 그 나이트 클럽인가 뭔가 하여튼 룸사롱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웨이터하고 시비를 붙어갖고 웨이터한테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조폭들을 싹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웨이터는 무릎을 꿇려갖고 때리고 나왔답니다. 엄청난 그 이슈거리였죠. 자, 이런 회사는요 절대 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회사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엄청 우리나라에 몇 대 손가락에 뜨는 그런 그룹인데요. 아무리 무슨 신사업을 하고 한다지만 저는 안 삽니다. 왜? 자, 그 정도의 그 부도덕한 사람이 과연 저희들 같은 소액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는 누가 받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받겠죠. 그 자식들이 과연 그 아버지한테 배운 그 능력으로 뭘 회사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그룹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지 말아야 될 회사가 있는 반면 그럼 반대로 사야 될 회사도 있겠죠.